안녕하세요. 코딩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자바 한 조각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속은 영어로 inheritance라고 하는데요. 상속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로서 클래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코드의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제공해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상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번 렉처 패키지로 복사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 오고 근데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이제 내연차인 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가 추가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 줘야겠죠. 일렉트리카 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고 이 필드들을 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네, 네임과 그리고 마일리지, 스피드는 똑같은데 네, 전기차에 그 배터리 충전 양 필드가 추가됐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카라는 클래스를 뭔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재사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카와 일렉트릭 카의 공통인 점을 쭉 뽑아서 이제 그것을 vehicle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공통 필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공통 필드가 추가됐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일렉트릭 카 같은 경우에는 이 필드를 제거하고 이제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vehicle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즉 그러면은 이 일렉트릭 카라는 클래스는 이 필드도 가지면서 이 필드도 추가로 가지게 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카도 역시 네, 공통인 걸 뽑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카 클래스 역시 extend하고 vehicle이라는 거를 공통으로 상속해 줍니다. 그러면 이 필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네,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고 대신에 카는 특별히 이제 내연차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전기차에는 없는 기본적인 연료를 속성으로 가지는 fuel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와 내연차의 차이를 아시겠죠? 공통점은 이것이고 차이점은 배터리 양과 기름의 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부차적인 것들도 다 공통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생성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로 슬쩍 옮겨 볼까요? 이제 그러면은 이 생성자는 이제 카가 아니라 vehicle이라는 걸 생성해 줘야겠죠. 네, 이제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만 넣으면 완성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클래스들이 이제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네,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엔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constructor matching sup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있는 생성자 그대로 따와서 여기다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일렉트릭 카를 만들 때 이 네임과 마일리지를 받아서 그대로 이 슈퍼라는 키워드는 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바로 바라보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커맨드 눌러 보시면은 여기를 바로 가리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렉트릭 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일렉트릭 카 하면 우리가 지금 만든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기차니까 테슬라라고 하면 이름을 지어주고 주행거리를 5000km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성자를 사용해서 지금 일렉트릭 카라는 객체를 만든 게 된 것이고 여기서 선언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렉트릭 카라고 이 변수에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 카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이 빨간 줄을
드래그 해보시면은 이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필요한 생성자가 지금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 역시 새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방법은 옵션 엔터를 눌러서 create constructor matching super라고 이 키워드를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vehicle에 있는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 카라는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내연차 역시 뉴카 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 만들고 만키로 이런 식으로 가서 카라는 클래스를 역시 저희가 방금 만든 생성자를 통해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소드들도 역시 공통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일단 나머지 메소드를 조금 제거해보고 이 스타트 메소드만 좀 남겨놓은 상황에서 어쨌든 차량이 출발한다는 거는 전기차나 내연차나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다 보니까 이건 역시 복사해서 vehicle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vehicle 클래스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네, 이런 식으로 void start라는 메소드를 넣어봤어요. 이제 그럼 특징이 뭐냐면은 이 메소드를 여기 이 vehicle을 상속받은 카나 일렉트리카에서도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일렉트리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스타트를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카 역시 이 스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스타트가 호출되면서 이 스타트가 호출됐을 때는 여기 자신의 이름 그리고 차량 출발합니다 하니까 테슬라 차량이 출발합니다가 나올 것이고, 여기 이 스타트가 호출됐을 때는 이제 똑같이 비히클의 스타트를 호출하지만 이번에는 네임이 현대겠죠. 그래서 현대 차량이 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메소드를 두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와 같이 이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일렉트리카가 스타트하는 경우는 이런 문구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가 출발합니다 라는 문장도 같이 출력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스타트를 이 하위 일렉트리카에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붙여주시고 그 부모가 가진 이 vehicle이라는 클래스가 일렉트리카의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반대로 일렉트리카는 자식 클래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에 아까 스타트 메소드 있죠. 똑같이 사용하시면은 메소드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전기차가 출발합니다 라는 것을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출력되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전기차가 출발합니다 출력되었죠. 왜냐면 이 스타트는 일렉트리카의 스타트를 호출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는 비히클의 스타트를 출력했죠. 하지만 이번엔 재정의했기 때문에 일렉트리카의 스타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왠지 부모의 스타트도 같이 호출해 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썼던 슈퍼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의 메소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하고 닷 해보시면은 부모의 스타트를 호출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스타트를 호출했을 때 부모의 스타트를 호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이 아래 문구를 출력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한 대로 부모의 스타트 메소드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메소드가 에 있는 출력물을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카의 스타트도 재정해 볼게요. 현재는 바로 이 vehicle에 있는 스타트로 가지만 우리는 한번 재정해 보겠습니다. 이 카라는 클래스로 가서 아까는 직접 썼지만 지금은 이제 커맨드 n이라는 단축키를 통해서 한번 override 메소드라는 걸로 재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스타트라는 메소드가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인텔리제이의 좋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부모의 스타트를 불러볼 거고, 여기선 추가적으로 이 아래와 같이 내연차가 출발합니다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걸 실행하실 때와 요걸 실행하실 때 각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것에 호출했을 때 부모 메소드를 먼저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카라는 클래스에서 스타트를 호출하면은 역시나 부모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현대 차량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문구를 출력해서 내연차가 출발합니다 라는 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생성자를 그냥 부모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기처럼 한번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렉트리카는 네, 스피드도 받아볼 거예요. 스피드도 받고, 그리고 스피드는 전 받지 않겠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지금 부모 생성자에서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영어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냅둘 거고요. 대신에 생성자에 배터리 어마운트라는 걸 받아와서 이 두 인자는 부모 생성자로 호출하지만 저렇게 받은 세 번째 배터리 어마운트는 우리의 이 일렉트리카의 필드를 채우는 데 사용해 봅시다. 네.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온 이유는 이제 생성자가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배터리 양은 뭐 한 100 중에 90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리고 현대차도 내연차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내연차도 이 fuel이라는 변수를 받아오고 우리가 가진 필드에 바로 넣어주게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이 카도 뭐에도 한 80 정도 연료가 채워져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네,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이번에는 각각의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전기차가 가진 배터리의 양을 출력해 보고 싶다면은 반환해 보고 싶다면은 이제 이런 메소드로 get 배터리 어마운트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바로 반환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로 가서 이제 일렉트리카의 현재 자신의 배터리 양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만들었고, 이제 이 배터리 어마운트라는 변수의 그 값을 받아와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우리가 처음에 배터리를 90을 줬으니까 바로 90이 나오겠죠. 출력해 보면은 9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렉트리카가 원래 배터리 어마운트 말고도 이런 필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공통으로 정해주는 클래스 vehicle을 만들었고, 이것들을 카와 일렉트리카에서 공유하는 형식으로 클래스를 상속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다양성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시되는 개념 중 하나로 부모 클래스 타입의 변수로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이제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살짝 지우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vehicle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일렉트리카는 vehicle의 자식이니까. 그리고 이 카도 역시 vehicle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점이 뭐냐, 이 두 개의 변수를 같은 예를 들어 어떤 리스트 안에 묶어볼 수 있어요. 자바에서 리스트를 한번 정의해 볼 텐데 array 리스트를 한번 정의해 볼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리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 of라는 메소드를 활용해도 좋아요. 그럼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electrical과 car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처럼 우리가 같은 타입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은 변수 리스트 타입의 vehicle을 가진 리스트의 변수에 담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호출하는 부분을 더 이상 이렇게 호출하지 않고 예를 들어 폼을 통해서 vehicle의 폼을 만들어 볼까요? 이 vehicle을 순회하면서 하나씩 뽑아서 저것들의 스타트라는 공통적인 메소드를 이렇게 한 번에 해서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코드의 줄이 똑같지만 이 카가 많았다면 이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똑같은 역할을 진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볼 수 있듯이 아까 위에서 호출했던 결과가 똑같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상속을 통해서 다양성이라는 개념까지 확장해 보았고, 이제 이것들로 우리는 특정 이제 객체들을 이렇게 추상화해서 프로그래밍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볼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자바 한 조각 상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